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독일 총선에서의 자민당의 운명, 독일 총선에서의 자민당의 운명. 이번 독일에는 사민당, 녹색당, 이 자민당의 연정이 지난번에 깨지고 새로 내년 2월 23일 총선이 이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그 정당 제도상 항상 연정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다수당이 존재하다 보니까 선거를 끝나면 항상 두 당 혹은 세 당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제도죠.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 제도라면은 모든 것이 간단한데 독일은 그 다당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상 항상 연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민당, 녹색당, 사민당의 연정이 하다가 이번에 아주 자민당 당수로 있는 린드나 자민당 당수에 의해서 무너진 셈이 되죠. 사실 이 연정제도라는 것은 참 그러지 않아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당 간에 서로 연정을 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게 이 보통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연정제도가 가능할까요?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서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꼴들을 보면 얼마나 참 서로 간에 적대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독일은 선진국으로서 그동안 많은 발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번에 자민당의 당수리는 린드나가 미국 대선 트럼프의 승리하는 날을 기해서 까버렸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우리 독일의 경제가 다 죽게 생겼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 일으키자 하는 의미에서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 23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쭉 돼 있는데 사실 이번 미국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린드나가 생각한 것도 독일의 경제를 우선 살리자. 그동안에 독일 경제가 많이 파괴됐고 침체 상태에 있다. 그러지 않아도 뮌헨에 있는 E4 경제연구소가 요 근래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14개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 망할 직전에 있다. 이렇게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세계에서의 자동차로 자랑하는 이 독일이 이 폭스바겐의 이번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자동차 산업, 또 독일이 자랑하는 기계 산업, 또 화학 산업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래서 E4 뮌헨에는 연구소에서 14개 중에 지금 한 기업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약진을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참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히 지키는 자민당 당수 린드나가 아주 폭탄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년 6월 23일 선거가 실시되는데,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민당은 지난 구동도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작년 여름 유럽 연합 의회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어요. 5% 조항을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4.5, 4.9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폭락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중년에 사냐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독일 경제가 지금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참에 트럼프가 이긴 날을 기해서 독일 연정을 깬 거죠. 그래서 다시 내년도 이제 2월 달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린드나의 결정을 보면서 저는 결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민당 자체가 다시 일어난
계기도 되지만 독일 전체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유럽 전체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린드너의 자민당 당수가 참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독일 신문에는 그 양반이 잘했다 나쁘다 그런 평을 안 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신문이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경우는 이번 자민당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혹시 기민당과 같이 연정을 만약 하게 되면은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이면서도 또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자민당이 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또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민당의 당수 린드너의 결정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선거에서 참 자민당의 성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기민당 기사당이 약전하면서 새롭게 독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독일 경제가 흔들리면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앞으로의 이 독일과 유럽의 발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긴박한 이런 시점에서 세계가 지금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옛날에 없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때는 우리 빼놓고는 그 후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독일이 다시 이제 서방 국가에 결속되면서 유럽이 활발히 결정되고 유럽연합이 활발히 결정되는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푸틴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유럽의 독일이 제일 일차적으로 경제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참에, 전 이번 그 자민당의 린드나의 결정이 어떤 하나의 좋은 신호탄을 던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돼가지고 하나의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독일이 살아나야 유럽이 살아나고 유럽이 살아나야 세계 그 평화, 자유 평화에 저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 통일과 또 우리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늘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단지 유럽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독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제3세의 그 가난 극복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독일 총선에서의 자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저대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